한국말 많이 배워요, 카자흐스탄 사람들? 네. 오, 많이.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한국어 못하면 취직도 못해요. 거리 간판 60%가 한글. 공항 직원들이 모두 한국어로 인사.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한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작은 한국이 어떻게 러시아와 중국을 이겼단 말인가? 교육부 통계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2외국어 선택 한국어 47%, 영어 31%, 러시아어 단 8%, 총 한 발 쏘지 않고 돈으로 매수하지 않고도 강대국들을 제치고 선택받은 한국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사라. 지금 즉시 카자흐스탄으로 가야 해. 갑자기 카자흐스탄이요? 알마티 중심가 간판의 60%가 한글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어.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지 통신원이 사진을 보냈어. 진짜야. 솔직히 처음엔 과장된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소련 국가의 수도에서 한글 간판이 러시아어보다 많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본사는 이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저는 12시간 후 알마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사라 나카무라입니다. CNN 아시아 특파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도쿄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자란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알마티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카자흐 공무원이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꺼는 겁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BTS 좋아하세요? 저는 당황해서 영어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저는 미국 기자예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이 완전 한국 사람인데. 요즘 아시아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에도 공항 직원 3명이 연달아 저한테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사진 같이 찍어주세요. 한국 화장품 어디서 사요? 이번에 새로 나온 K-드라마 봤어요? 저는 매번 한국어 못해요. 미국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카자흐 남성 기사였는데 제가 타자마자 또 한국어로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어디 가세요? 이번엔 제가 먼저 손사래를 쳤어요. 저 한국인 아니에요.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영어 하세요? 그러자 택시기사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진짜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딸이 한국어 배우거든요. 요즘 알마티에서는 한국어 못하면 좋은 직장 못 구해요. 한국어를 못하면 취직이 어렵다고요? 네. 삼성, LG, 현대 다 한국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절반이 한국 회사예요. 한국어 하는 사람 연봉이 2배는 높아요. 택시가 시내 중심가로 들어서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넘쳐났어요. 서울 치킨, 부산 갈비, 강남 스타일 카페, 제주 김밥. 러시아어 간판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프론트 직원이 또 저를 보고 눈을 반짝이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어머, 한국분이세요? 저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보고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제 발음 어때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러자 직원이 진짜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럼 누가 한국인이에요? 저희 호텔에 한국 손님 많이 오는데 언니가 제일 한국 사람 같은데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한국 사람처럼 입고 한국 사람처럼 화장하고 한국말 쓰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날 하루 동안 무려 12번이나 한국인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편의점에서, 심지어 거리를 걷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한국어로 길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녁에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CNN 본사에 첫 리포트를 보냈습니다. 상황은 제보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도시는 한국어가 제2의 공용어가 되었고 사람들은 아시아인을 보면 무조건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왜 러시아도 중국도 아닌 한국인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K-팝 열풍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자발적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선택한 역사상 유례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 충격적인 통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카자흐스탄 교육부를 찾아갔습니다. 통계를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교육부 건물 입구에서부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관 위에 걸려 있어야 할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병기 간판이 사라지고 카자흐어와 한국어 간판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국제협력과장 누르잔 베크무라토프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저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사라 기자님.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 일본계 미국인이시군요. 영어로 할까요? 네, 그런데 과장님은 한국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2019년 한국 정부 초청으로 서울대학교에서 6개월 연수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한국이 왜 강한지를요. 그는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기자님, 이 통계를 보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2024년 기준 카자흐스탄 중고등학생 제2외국어 선택 현황입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어 47%, 영어 31%, 중국어 12%, 그리고 러시아어 8%. 러시아어가 8%요? 이게 가능한가요? 누르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기자님, 저희 부모 세대는 러시아어만 썼어요. 카자흐어도 못했죠. 70년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달라요. 러시아어는 굴종의 언어예요. 제 딸은 10살인데 러시아어를 배우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바로 옆 나라잖아요. 옆 나라요? 침략자죠. 1930년대 대기근 때 카자흐인 150만 명이 죽었어요. 스탈린이 우리 유목민을 강제 정착시키면서요. 1986년 젤토크산 시위 때는 러시아군이 카자흐 학생 200명을 학살했어요. 이런 나라의 언어를 왜 배워야 합니까? 그는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4년 대학 입시 지원 현황입니다.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과 경쟁률 85대 1, 의대 50대 1, 법대 40대 1입니다. 그런데 러시아학과는요? 정원 50명의 지원자가 3명이었어요. 그것도 정부 장학금 때문에 억지로 지원한 겁니다. 그럼 중국어는요?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하잖아요. 누르잔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중국이 1대1로로 500억 달러를 제안했죠.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어요. 왜인지 아세요? 스리랑카를 보세요. 함바토타 항구를 99년간 중국에 넘겼잖아요. 파키스탄은 과다르항을 뺏겼고요. 중국도는 독약이에요. 맞는 순간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 작다고요? 누르잔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작다고요? 기자님, 한국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에요. 반도체 1위, 조선 1위, 배터리 1위, 문화 콘텐츠 수출 2위예요. 러시아 GDP가 한국보다 겨우 조금 큽니다. 인구는 3배인데요. 누가 진짜 강대국입니까? 그는 벽에 걸린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카자흐 청년 희망 직장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한국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포스코, 롯데, KT. 러시아 기업? 중국 기업? 단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한국 기업은 현지인을 존중해요. 카자흐인을 임원으로 승진시키고 기술을 전수하고 함께 성장하려 해요. 러시아 기업은 우리를 하인 취급했고 중국 기업은 자기들끼리만 일해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누르자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학교에서 지금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한국사예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독립운동, 한강의 기적. 우리 아이들이 카자흐 역사만큼 한국 역사를 잘 알아요. 러시아나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뭘 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기들도 죽어가는데. 중국? 작년에 우리 대통령이 베이징 가서 시진핑한테 직접 말했어요. 카자흐스탄은 한국과 특별전략 동반자가 될 거라고. 시진핑 얼굴이 새빨개졌대요. 마지막으로 그는 충격적인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입니다. 한국어 필수, 한국사 필수, 한국 경제 이해 필수.
러시아어. 선택입니다. 러시아사. 폐지됐어요. 저는 건물을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선택이 아니라 미래 선택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은 과거의 지배자들을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선택한 겁니다. 교육부를 나온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 이름을 언급했거든요. 최윤경 교수. 알마티 외곽의 카자흐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건물은 캠퍼스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삼성이 지어준 건물이라고 하더군요. 63살의 최윤경 교수를 그녀의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벽면 가득 카자흐 학생들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라 기자님, 어서 오세요. 일본계 미국인이시라고 들었어요. 한국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제 학생 중에도 러시아계, 위구르계, 고려인, 심지어 독일계도 있었으니까요. 최 교수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충격적인 사진이 있었어요. 텐트 안에서 손이 동상으로 새까맣게 변한 채 칠판에 한글을 쓰고 있는 젊은 여성. 1994년 12월이었어요. 영하 40도였죠. 교실이 없어서 군용 텐트에서 수업했어요. 난로는 있었는데 연료가 떨어지면 그냥 추위를 견뎠죠. 왜 그런 고생을 하셨어요? 최 교수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남편이 코이카 의료봉사단으로 파견됐는데 저는 그냥 따라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카자흐 국립대에서 한국어 강사를 급히 구한다고 해서 시작했죠. 그녀는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학생 3명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첫 학생들이에요. 다나, 아셋, 사라. 3명뿐이었죠. 교재도 없고 사전도 없었어요. 제가 매일 밤 손으로 교재를 만들었어요. 한글 자음 모음부터 시작해서 문법, 회화, 작문까지. 학생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의아해했죠. 다나가 물었어요. 선생님, 러시아어도 어려운데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최 교수는 웃었습니다.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1994년 카자흐스탄에는 한국 기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만 말했죠. 그런데 어떻게 학생이 늘어났나요? 1997년 IMF 때 오히려 기회가 왔어요.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카자흐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금모으기 운동, IMF 조기 상환. 카자흐 사람들이 충격받았죠. 우리도 소련 붕괴로 망했는데 저 작은 나라는 어떻게 일어서나. 그녀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2000년 학생 50명으로 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교실이 생겼죠. 작은 강의실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더 이상 텐트에서 수업 안 해도 되니까. 그 3명의 첫 제자들은 지금 뭘 하나요? 최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나는 현재 카자흐스탄 외교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이에요. 아셋은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법인장이고 사라는 카자흐 국영방송 한국어 뉴스 앵커예요. 믿을 수 없네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텐트에서 떨며 한글 배우던 아이들이 이 나라의 한국 관계를 이끌고 있다니. 최 교수는 서랍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한국어 카자흐어 대사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15년 걸렸어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카자흐어를 배우면서 단어 하나하나 대조하며 만들었죠. 8만 개 단어가 들어있어요. 혼자서요? 2015년부터는 제자들이 도왔어요. 지금 이 사전이 카자흐스탄 모든 대학교와 세종학당 표준 교재예요. 그때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50대 남성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인터뷰 중이신가요? 잠시만 인사드리려고. 최 교수가 소개했습니다. 사라 기자님, 이분이 바로 아셋이에요. 제 첫 제자이자 현재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대표죠. 아셋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전 지금도 알마티 시장에서 물건이나 팔고 있었을 거예요. 1994년 겨울, 텐트에서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왜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아셋이 웃었습니다.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영어 수업은 유료였고 중국어는 너무 어려워 보였고 일본어는 강사가 없었어요. 한국어만 무료였죠. 최 선생님이 자비로 가르치셨거든요. 최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돈 받을 형편이 아니었어요. 학생이 3명뿐인데.
아셋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삼성이 카자흐에 진출했어요. 한국어 하는 사람을 찾는데 저희 3명뿐이었죠. 저는 바로 채용됐고 월급이 당시 카자흐 평균의 10배였어요. 순간 깨달았죠. 아, 이게 미래구나. 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최 교수를 봤습니다. 선생님은 30년 전 씨앗을 뿌리셨어요. 지금 카자흐스탄 정부와 기업 곳곳에 선생님 제자들이 있어요. 외교부에 47명, 교육부에 23명, 대기업에 200명 이상. 우리가 이 나라의 한국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최 교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한글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한글이 이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어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날개를. 최 교수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셋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사라 기자님,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드르 박. 고려인 4세대예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고려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다음 날 저는 알마티 시내 최대 한국어 학원 아리랑 에듀를 찾았습니다. 5층 건물 전체가 학원이었고 입구에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원장실에서 알렉산드르 박을 만났습니다. 31살의 젊은 사업가였죠. 사라 기자님, 고려인이 누군지 아세요? 스탈린이 강제 이주시킨 한인들이죠. 알렉산드르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1937년 10월 17만 명의 한인이 화물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끌려왔어요. 6,000km를 40일간. 제 증조 할아버지는 그 기차 안에서 태어났어요. 증조 할머니는 가진 쌀로 미역국을 끓이려 했지만 물이 없었대요. 그는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1940년대. 보세요, 한복을 입고 있죠. 그런데 이름은 러시아식이에요. 김이 아니라 킴, 박이 아니라 박. 스탈린은 우리 이름까지 빼앗았어요. 한국어는 어떻게 됐나요? 금지됐죠. 한국어 쓰다 걸리면 반역명분자로 몰려 시베리아 수용소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를 잃었어요. 저도 2014년까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죠. 2014년에 무슨 일이? 알렉산드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봤어요. 카자흐 전역에서 난리였죠. 그런데 저는 드라마보다 언어에 충격받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가끔 흥얼거리던 소리와 똑같았거든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2015년에 찍은 거예요. 88살 된 우리 할머니예요. 한국 드라마를 보더니 갑자기 우시면서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간 숨겨왔던 한국어가 튀어나온 거죠. 영상 속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말이다. 우리말. 알렉산드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에 충격받았어요. 우리 집안이 사실 고구려 유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8세기에 당나라와 싸우다 중앙아시아로 온 고구려 전사들. 그 후손이 다시 연해주로 갔다가 또 중앙아시아로 끌려온 거죠. 믿기 힘든 이야기네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카자흐 역사학자가 증명했어요. 751년 탈라스 전투 기록에 고구려 유민 부대가 나온대요. 당나라에 맞서 싸운 용맹한 전사들이라고. 그는 벽에 걸린 족보를 가리켰습니다. 1300년의 여정이에요. 고구려에서 중앙아시아, 연해주, 다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야 우리는 다시 한국과 연결됐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원을. 이건 복수예요.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스탈린이 지우려 했던 우리 정체성을 되찾는 복수. 소련이 70년간 숨기려 했던 우리 언어를 부활시키는 복수.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학생들. 오전에만 300명이 한국어 배우러 와요. 러시아계 청년도 있고 위구르인도 있고 심지어 독일계도 있어요. 고려인만의 언어가 아니라 카자흐스탄 전체의 언어가 된 거예요. 알렉산드르는 한 학급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한국어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올해 5월 우리 학원 졸업생 1,900명 중 1,700명이 한국 기업에 취직했어요. 취업률 90%예요. 놀라운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어가 이 나라에서 가장 실용적인 언어가 된 거죠. 러시아어 10% 취업률. 중국어 5%. 그는 다시 원장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1937년 강제이주 당시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이건 작년에 찍은 우리 가족 사진. 7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알렉산드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강렬했습니다. 스탈린은 우리 언어를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언어는 죽지 않았어요. 70년을 잠들어 있다가 다시 깨어났죠. 이게 고려인의 복수예요. 저는 학원을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니라 역사의 복원이었어요. 빼앗긴 정체성을 되찾는 1300년의 귀향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알마티 외곽에 있는 삼성전자 카자흐스탄 공장을 찾았습니다. 최 교수의 첫 제자 아셋이 안내했어요. 이 공장은 1998년에 지어졌어요. 소련 붕괴 후 혼란기였죠. 모든 외국 기업이 철수하던 시기에 삼성만 들어왔어요.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였어요. 직원이 5,200명이에요. 전부 카자흐 사람이죠. 한국인은 관리자 15명뿐이에요. 생산 라인을 둘러보는데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카자흐 직원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벽에는 한글로 안전수칙이 쓰여 있었어요. 여기서는 한국어가 공용어예요. 러시아어 안에도 일할 수 있어요. 아셋은 한 중년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아이굴 씨예요. 1998년부터 근무하셨죠. 아이굴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삼성 올 때 가족들이 말렸어요. 한국 회사 언제 망할지 몰라. 그런데 27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생산팀 부장이에요. 27년이면 엄청난 세월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억나요? 러시아 기업들 다 문 닫았어요.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도망갔죠. 중국 기업들도 철수했고요. 삼성은요? 아이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본사에서 지원금 보내왔어요. 한 명도 해고 안 했어요. 오히려 직원 복지를 늘렸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회사는 우리를 가족으로 보는구나. 아셋이 이어 말했습니다. 2014년 루블 폭락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외국 기업이 철수했는데 삼성만 남았어요. 오히려 투자를 늘렸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본사에 물어봤어요. 대답이 기억에 남아요. 위기 때 떠나면 신뢰를 잃는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아셋은 저를 직원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북적였어요. 메뉴 좀 보세요. 식당 메뉴판에는 한국 음식과 카자흐 음식이 반반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와 함께 베스바르막, 쿠르닥, 라그만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카자흐 문화를 존중해요. 라마단 기간에는 무슬림 직원을 위한 특별 식단을 준비하고 쿠르반 바이람 때는 이틀 휴가를 줘요. 한 테이블에서 한국인 관리자와 카자흐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서로 농담하며 웃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박 과장님. 카자흐어를 배워서 직원들과 카자흐어로 대화해요. 직원들이 정말 좋아하죠. 아셋은 회의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 때가 최악이었어요. 전 세계가 공장 문 닫을 때 우리도 고민했죠. 결정은? 우리는 의료 장비를 만들기로 했어요. 생산 라인을 바꿔서 마스크, 방호복, 산소호흡기 만들었어요. 카자흐 정부에 무상으로 제공했죠. 무상으로요? 네. 이익 한 푼도 안 남았어요. 오히려 손해였죠. 하지만 본사가 승인했어요. 지금은 돈을 벌 때가 아니라 신뢰를 쌓을 때다. 아셋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 결정이 역사를 바꿨어요. 카자흐 국민이 삼성을 영웅으로 봤거든요. 러시아 기업은 가격을 10배 올렸고 중국 기업은 불량품을 팔았는데 삼성은 무료로 줬으니까. 그 이후로 2021년부터 지원자가 폭발했어요. 삼성 입사 경쟁률이 100대 1이 됐죠. 이제 카자흐에서 삼성 다닌다고 하면 엘리트로 봐요. 마지막으로 아셋은 신규 공장 건설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내년에 완공돼요. 투자액 3억 달러. 일자리 2,000개 더 늘어나요. 러시아나 중국 반응은? 아셋이 웃었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기업이 와서 했던 말 잊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카자흐를 배신했다. 우리가 70년 지배했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70년간 지배한 게 자랑인가요? 삼성은 27년간 동반자였어요.
누가 더 나은지는 카자흐 국민이 판단할 거예요. 공장을 나오며 아셋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여기 남은 이유는 단순해요. 카자흐를 시장이 아니라 파트너로 본 거죠. 착취하려 한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 했고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다음 날 저는 카자흐 경제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중국의 1대1로가 왜 실패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경제학 박사 다니아르를 만났습니다. 그는 베이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중국 전문가였어요. 사라 기자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중국이 카자흐에 투자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했죠.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왜 실패했나요? 다니아르는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이 1대1로로 카자흐에 투자한 금액이 300억 달러예요. 그런데 한국은 100억 달러. 액수로는 중국이 3배 많았죠. 그런데요? 중국 돈은 빚이었어요. 고금리 대출이었죠. 연 6%에서 8%. 게다가 프로젝트는 중국 기업만 맡았어요. 우리는 빚만 졌고 기술은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다니아르는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카스피 항만 프로젝트. 중국이 20억 달러 빌려줬어요. 그런데 건설은 전부 중국 기업이 했고 노동자도 중국에서 데려왔어요. 카자흐는 빚만 졌죠. 한국은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건설이 카스피 항만 확장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카자흐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기술도 전수하고 카자흐 노동자를 80% 고용했죠. 다니아르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실수는 오만이었어요. 우리를 하등 민족으로 봤거든요. 증거가 있나요? 수두룩해요. 2018년 중국 기업 감독관이 카자흐 노동자한테 한 말이 녹음됐어요. 너희는 게으른 민족이다. 중국인처럼 일해라. 믿기 힘든데요. 더 있어요. 중국 기업들은 카자흐 직원을 절대 관리자로 승진시키지 않았어요. 심지어 식당도 따로 썼죠. 이게 동반자예요? 다니아르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국의 진짜 목적을 보세요. 신장에서 카자흐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철도. 이게 1대1로의 핵심이에요. 카자흐는 그냥 통로였던 거죠. 우리 발전은 관심 없었어요. 한국의 접근은? 한국은 카자흐의 산업화를 도왔어요. 포스코가 철강 공장 짓고 LG화학이 배터리 공장 짓고 현대자동차가 조립 공장 지었어요. 전부 카자흐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다니아르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3년 카자흐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났어요. 시진핑이 1대1로에 추가로 500억 달러를 제안했죠. 거절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대통령이 직접 말했어요. 우리는 빚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 시진핑 반응은? 얼굴이 새빨개졌대요. 그리고 협박했죠. 중국과의 관계를 후회할 거다. 다니아르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대통령이 다음 주에 서울 가서 한국 대통령 만났거든요. 그리고 한카자흐 특별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죠. 중국이 가만히 있었나요? 난리 났죠. 중국 관영 매체가 카자흐를 배신자라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카자흐 국민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잘했다고 환호했죠. 다니아르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15% 올랐어요. 중국 거부 결정이 역사적 선택이라고 봤죠. 지금 중국의 입장은? 이미 늦었어요. 2024년 카자흐의 최대 투자국이 한국이 됐거든요. 중국은 4위로 밀려났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아르가 한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신뢰로 파트너를 만들었고요. 결과는 명백하죠. 저는 연구소를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중요했죠. 중국의 500억 달러가 한국의 100억 달러를 이기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금 위험한 취재를 시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시각을 들어보기로 한 거죠. 알마티에 있는 러시아 문화원을 찾았습니다. 원장 세르게이 이바노프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러시아인이었어요. 미국 기자가 여기는 웬일이요? 한국 찬양이나 하러 왔소? 그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니요.
러시아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세르게이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카자흐를 70년간 문명화시켰소.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공장을 지었소. 그런데 이제 와서 배신을 하다니. 배신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없었으면 카자흐는 아직도 텐트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을 거요. 그런데 이제 한글 간판을 세우고 러시아어를 버린다? 이게 배신이 아니고 뭐예요? 카자흐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세르게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젊은 것들이 뭘 알아? 역사를 모르는 거요. 나치가 쳐들어왔을 때 누가 막았소? 소련군이 2천만 명 희생하며 막았소. 하지만 스탈린의 대기근이나 강제이주. 그건 불가피한 조치였소. 세르게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전쟁 준비 시기였소. 국가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었소. 카자흐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150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요. 과장된 수치요. 서방 선전이요. 대화가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렸어요. 러시아 문화원 방문객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요. 세르게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하루에 200명씩 왔소. 러시아어 수업이 인기였지. 지금은 하루에 10명도 안 와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의 문화 침략 때문이요. 드라마, K-팝, 영화로 젊은이들을 세뇌시켰소. 이건 신형 식민주의요. 하지만 카자흐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세르게이가 냉소했습니다. 자발적? 세뇌된 선택이지. 우리 러시아 문화는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차이콥스키가 있어. 한국에 그런 게 있어? BTS가 있죠. 세르게이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따위 아이돌 가수들이 위대한 러시아 문화와 비교돼요. 우스운 소리. 그때 젊은 러시아계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원장님, 오늘 러시아어 수업 수강생이 3명밖에 안 왔어요. 세르게이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3명? 이럴 수가. 광고는 했소? 네, 했는데. 학생들이 한국어 학원으로 다 가버렸어요. 젊은 직원이 나가자 세르게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러시아어는 UN 공식 언어요. 세계 4억 명이 쓰는 언어요. 한국어는 고작 7천만 명. 그런데 왜? 실용성 때문 아닐까요? 한국 기업이 많으니까. 한국 기업이 뭐가 그리 대단하오? 세르게이가 비웃었습니다. 삼성, LG, 러시아 가스프롬이나 로스네프트와 비교가 돼요. 우리 에너지 기업이 세계를 움직인다오. 그런데 카자흐 젊은이들은 가스프롬보다 삼성을 선호하던데요. 세르게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싶소? 진짜 이유를? 네. 우리가 실수했소. 카자흐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았소. 항상 작은 동생 후진국 취급했지. 한국은 달랐소. 존중했소.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솔직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조카가 삼성에서 일하오. 지난주에 왔더니 이러는 거요. 삼촌, 삼성 한국인 상사가 제 생일에 카자흐 전통 과자를 직접 만들어줬어요. 러시아 회사에서는 생일도 몰랐는데. 세르게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지배했지만 사랑받지 못했소. 한국은 30년간 동반자가 되어 사랑받았소. 이게 차이요. 후회하시나요? 후회해서 뭐 하겠소. 이미 늦었소. 러시아 문화원을 나오며 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70년의 지배가 30년의 동반자십에 패배한 거죠. 제 리포트가 CNN을 통해 미국에 방송되자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사라 기자, 국무부에서 브리핑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담당 국장 마이클 존슨을 만났어요. 사라, 당신 리포트가 백악관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대통령까지 직접 봤답니다. 그 정도입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제로예요. 한국은 그 3분의 1도 안 쓰고 완승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거죠? 마이클은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카자흐의 민주주의 교육, 인권 지원, 경제 원조로
지난 10년간 투자한 액수가 45억 달러예요. 한국은요? 100억 달러. 그런데 차이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돈만 줬어요. 한국은 사람을 키웠어요. 마이클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 USAID가 카자흐 대학에 500만 달러를 지원했어요. 도서관 짓고 컴퓨터 사라고. 한국은 삼성이 200만 달러로 실습 공장을 짓고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3년간 학생들을 직접 가르쳤어요. 결과는 우리 도서관은 텅 비어 있고 삼성 실습 공장 졸업생들은 전부 취직했어요. 마이클은 좌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문화예요. 우리가 영어 보급에 수백만 달러 썼는데 카자흐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할리우드 영화보다 한국 드라마를 봐요. 왜죠? 제 생각에는 압니다. 우리는 강요했고 한국은 매력을 보여줬죠. 우리는 민주주의를 설교했고 한국은 성공을 증명했어요. 그는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국무부가 조사한 카자흐 청년 호감도 조사예요. 미국 24%, 한국 72%. 우리가 20년간 투자한 게 한국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됐다고 보세요? 마이클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만했어요. 세계 최강국이니까 우리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달랐어요. 배우려 했어요. 카자흐어를 배우고 문화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했어요. 그때 국무부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수전 라이트였어요. 사라 기자님, 당신 리포트가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특히 최윤경 교수 이야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전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평화봉사단이 있어요. 60년 전통이죠. 그런데 왜 최윤경 교수 같은 영향력을 못 미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2년 봉사하고 떠나요. 최 교수는 30년을 헌신했죠. 우리는 매뉴얼대로 가르쳐요. 최 교수는 학생들 손잡고 울었어요. 차원이 달라요. 수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소프트 파워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정성으로 얻는 거예요. 정책 변화가 있을까요? 있어야죠.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한국의 중앙아시아 전략을 철저히 분석하라고. 우리도 배워야 해요. 마이클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질투가 나요. 한국이 부러워요. 그들은 군사력 10위권도 아니고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어요. 그런데 소프트 파워로는 우리를 이겼어요. 인정하시는 거군요. 인정해야죠. 사실을 부정하면 발전이 없어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이 이긴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국무부를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21세기는 하드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의 시대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을. 백악관 브리핑 후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터키 외교부였어요. 사라 기자님, 앙카라에 와주실 수 있습니까? 외교장관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2주일 후 저는 터키 외교부 청사에 있었습니다. 외교장관 하칸 피단을 만났어요. 사라 기자님, 당신 리포트를 3번 봤습니다. 충격적이더군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칸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보세요. 카자흐는 우리 형제예요. 같은 투르크 민족이죠. 언어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장관님 생각은요? 우리가 실수했어요. 형제라는 이유로 당연히 우리를 따를 거라 생각했죠. 투자도 별로 안 하고 관심도 적었어요. 하칸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10년간 터키의 카자흐 투자액이 15억 달러예요. 한국은 100억 달러. 우리가 7배 차이가 나요. 왜 그렇게 됐나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게을렀어요. 카자흐는 어차피 우리 편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매일 노력했고요. 하칸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카자흐 대통령이 터키 방문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환영만 해요. 한국 방문하면 삼성 회장이 직접 공항 나가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영접하고 재벌 총수들이 줄 서서 투자 약속해요. 차이가 크네요. 엄청나죠? 카자흐 입장에서 보면 터키는 형만 믿고 노력 안 하는 동생이고 한국은 매일 구애하는 연인이에요. 누굴 선택하겠어요? 하칸은 문화 교류 자료를 펼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문화예요. 카자흐 젊은이들이 터키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배워요. 같은 언어 계통인데도요? 네. 이해가 안 가죠? 터키어 배우면 터키 드라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배우면 삼성 취직해요. 실용성이 달라요. 그는 좌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년에 터키 대학들이 카자흐 학생 1000명 장학금 주겠다고 발표했어요. 지원자가 200명이었어요. 한국 대학은 200명 뽑는데 3000명이 지원했어요. 원인이 뭘까요? 한국은 미래를 주고 우리는 과거만 얘기해요. 한국 가면 최신 기술 배우고 글로벌 기업 경험해요. 터키 오면 우리는 형제라는 얘기만 들어요. 하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카자흐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터키랑 한국 중 어디 가고 싶나?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한국이요. 터키는 우리랑 별로 안 달라요.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좌절스러우시겠네요. 좌절이 아니라 반성이죠. 우리가 형제라는 이유로 아니랬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했는데 신뢰가 피보다 진했어요. 그때 외교부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카자흐 외교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한국과 카스피의 횡단 물류 루트 만들 거라고 전해요. 중국 없어도 된다고. 그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실크로드예요. 한국, 카자흐, 터키, 유럽.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한 루트. 가능할까요? 한국 기업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물류, 삼성물산이 인프라, 포스코가 철도 건설. 하카는 청년 교류 프로그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카자흐 청년 3000명이 한국 연수 다녀왔어요. 대기업 인턴, 대학 교환학생, 정부 연수. 반대로 한국 청년들은 1000명이 카자흐 왔어요. 주로 자원개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카자흐 우라늄과 한국 원전 기술 결합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마지막으로 그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년 12월 한국 청년 봉사단 100명이 왔어요. 나쿠 지역 학교에서 한국어와 컴퓨터 가르쳤죠. 현지 반응은 마을 전체가 환영 행사를 했어요. 러시아는 70년 지배하면서 한 번도 안 했던 일을 한국 청년들이 했다고. 하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실크로드예요. 돈과 물건만 오가는 게 아니라 사람과 마음이 오가는 길. 중국의 1대1로와는 차원이 달라요. 카자흐 청년들이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직접 들어보기 위해 알마티 국립대에서 열린 청년 포럼을 찾았습니다. 500명의 대학생이 모인 대토론회였죠. 사회를 본 22살 아이다나가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러시아의 그림자도 중국의 위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제3의 길을 갑니다. 열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첫 발언자는 24살 의대생 누르술탄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스탈린에게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소련 붕괴 후 러시아 기업에서 일하다 버림받았죠. 저는 다릅니다. 한국 병원에서 연수받고 최신 의술을 배워 우리나라를 바꿀 거예요. 23살 공대생 마라트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유학 갔던 선배들 뭐 됐는지 아세요? 대부분 택시 운전사예요. 러시아 대학 졸업장은 휴지 조각이에요. 한국 카이스트 나온 선배들 전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해요. 경제학과 아셀이 통계를 들었습니다. 2024년 카자흐 청년 희망 국가 1위 한국 71%, 2위 미국 12%, 러시아 2%, 중국 1%. 이게 팩트예요. 그때 러시아계 학생 블라디미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없이 카자흐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 가스도 석유도 러시아 파이프라인인데. 우리가 밸브 잠그면 너희는 얼어 죽어. 25살 에너지공학과 다니아르가 받아쳤습니다. 한국이 대안을 만들었어요. 한국가스공사가 카타르 LNG 공급하고 현대건설이 신재생 에너지 단지 짓고 있어요. 러시아 필요 없어요. 블라디미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왜 아직도 러시아 가스 쓰냐? 다니아르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전환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몇 년 안에 완전 독립할 거예요. 그때 러시아는 가스 팔 곳이 없어서 망할걸요. 유럽도 안 사는데. 중국계 학생 리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시장 없이 카자흐 경제가 돌아간다고.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야. 작년에 중국이 카자흐 원유 40% 샀어.
26살 무역학과 사연이 답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자원만 빼가요. 부가가치는 전부 중국이 가져가죠. 한국은 달라요. 기술 이전하고 현지 생산해요. 삼성 휴대폰 카자흐 공장 아세요? 카자흐 부품 50%예요. 리웨이가 소리쳤습니다. 중국이 투자 철회하면 카자흐 경제 붕괴야. 그때 20살 경영학과 아이누르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제 오빠가 중국 화웨이에서 일했어요. 월급 차별, 승진 차별, 심지어 화장실도 따로 썼대요. 중국인들이 카자흐 직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등 민족이래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아이누르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언니는 한국 LG에서 일해요. 한국인이랑 똑같은 대우받고 작년에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회식 때 한국인 상사가 먼저 카자흐 노래 불러줬대요. 러시아계 학생 올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우리랑 같은 구소련 형제 아니야? 70년간 함께했잖아. 그러자 역사학과 대학원생 아이게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요? 1930년대 강제 집단화로 카자흐인 15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1986년 젤토크산 시위 때 러시아군이 카자흐 학생 200명을 학살했고요. 이게 형제예요? 올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쟁이 격해지자 27살 아이게림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봅시다. 8세기 탈라스 전투 때 고구려 유민이 우리와 함께 당나라와 싸웠어요. 1000년 전에도 한민족과 카자흐는 제국에 맞서 함께했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 그들은 우리 땅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러시아가 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품었고 이제 그들의 후손이 한국과 카자흐를 잇고 있어요. 21살 언론학과 잔세이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 연수 다녀왔어요. 명동 거리에서 느꼈어요. 아, 이게 선진국이구나.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첨단 기술. 모스크바, 베이징. 가봤는데 우울하기만 했어요. 그녀가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중국 경찰이 제 가방을 다 뒤졌어요. 카자흐 여권 보더니 간첩 아니냐고. 모스크바에서는 스킨헤드들이 아시아인이라고 침뱉었고요. 서울에서는 공항 직원이 카자흐어로 환영 인사를 했어요. 28살 스타트업 대표 티무르가 발언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건 할 수 있다는 정신이에요. 한강의 기적, IMF 극복, K-팝 세계 정복.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예요. 그때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25살 라우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삼촌이 신장 위구르에 살았어요. 작년에 중국 공안에 끌려갔어요. 이유? 카자흐 민족이라서. 강제 수용소에 있대요. 이게 중국이에요. 분노한 학생들이 외쳤습니다. 중국은 적이다. 토론 중간에 흥미로운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학생 50명이 무대에 올라와 한국 국가를 한국어로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러시아계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문화적 식민지다. 그러자 고려인 4세 학생 안드레이가 일어났습니다. 식민지가 뭔지 알아? 우리 증조 부모님이 화물칸에 실려 강제 이주 당한 게 식민지야. 스탈린이 우리 이름과 언어를 빼앗은 게 식민지야. 한국은 우리에게 언어를 돌려주고 기회를 줬어. 이게 어떻게 식민지야? 500명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식민지는 너희가 했지. 한국은 친구다. 24살 자스민이 마지막 증언을 했습니다. 제 베프가 한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시부모님이 카자흐 며느리라고 한국 이름도 지어주고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셨대요. 러시아 시부모 만난 친구. 카자흐가라고 무시만 당했죠. 포럼 마지막에 투표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미래 파트너로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438표, 서구 42표, 러시아 12표, 중국 8표. 아이다나가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결정했습니다. 카자흐의 미래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 동쪽은 베이징도 모스크바도 아닌 서울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청년들이 합창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영원한 파트너. 포럼이 끝난 후 한 러시아계 학생이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 좋아해요. 부모님한테는 비밀이지만
저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청년 포럼을 마친 다음 날 최윤경 교수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알마티 콘서트홀이 가득 찼어요. 놀랍게도 토카예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장관 7명, 국회의원 23명, 대기업 대표 34명. 모두 최 교수의 제자들이었죠.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영웅을 배웅합니다. 30년 전 영하 40도 텐트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최윤경 교수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가르친 학생이 12,000명입니다. 이들이 지금 카자흐스탄 곳곳에서 한국과 카자흐를 잇고 있습니다. 외교부 차관 다나가 증언했습니다. 1994년 겨울, 저는 텐트에서 떨며 한글을 배웠어요. 왜 배우는지도 몰랐죠. 3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카자흐 외교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 선생님이 준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열쇠였어요. 삼성전자 카자흐 대표 아셋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알마티 시장에서 채소나 팔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어가 제 인생을 바꿨고 이제는 5,000명의 카자흐 직원과 함께 일합니다. 국영방송 앵커 사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뉴스를 진행하면서 생각해요. 그 추운 텐트에서 선생님이 포기했다면 오늘의 카자흐스탄은 없었을 거라고. 최 교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홀 전체가 숨을 죽였죠. 30년 전, 저는 그저 한글을 가르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그녀는 옛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세요? 1994년 12월 텐트 교실. 학생 3명과 찍은 사진. 다나, 아셋, 사라. 이제 이들이 카자흐스탄을 이끌고 있어요. 그녀가 이어 말했습니다. 처음 카자흐에 왔을 때 박물관에서 고구려 유물을 봤어요. 8세기 탈라스 전투 때 사용된 고구려 화살촉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1000년 전에도 연결되어 있었구나. 최 교수는 감격에 겨워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카자흐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해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작은 나라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카자흐어로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까? 전체 홀이 함성으로 답했습니다. 코레아 알까? 토카예프 대통령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알마티 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최윤경 터미널로 명명합니다. 한국과 카자흐를 잇는 하늘길에 교수님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또 다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최윤경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정부 출연 100억 탱게로 매년 100명의 카자흐 학생을 한국에 보내겠습니다. 은퇴식이 끝나고 최 교수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수님, 30년을 돌아보면 씨앗이 숲이 됐어요. 한글 몇 자 가르친 게 한 나라를 바꿨다니 믿기지 않아요. 후회는 없으세요? 단 하나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카자흐가 저를 받아줬고 이 아이들이 저를 믿어줬어요. 앞으로 계획은? 은퇴지만 끝이 아니에요. 한카 문화원을 만들 거예요. 양국 청년들이 만나고 꿈꾸는 공간을. 마지막으로 그녀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뀌더라고요. 사랑과 헌신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어요. 한 달간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CNN 본사에 최종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죠. 카자흐스탄에서 목격한 것은 21세기 가장 놀라운 소프트 파워의 승리였습니다. 방송 리포트를 녹화하며 저는 깨달은 바를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카자흐에 돈만 줬습니다. N 차관 50억 달러. 그런데 카자흐인들은 일본을 기억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돈은 쓰면 사라지니까요. 중국은 빚을 줬습니다. 1대1로 500억 달러 제한. 하지만 카자흐는 거부했죠. 빚은 자유를 빼앗으니까요. 러시아는 상처를 줬습니다. 70년 지배, 강제 이주, 언어 말살. 카자흐인들은 이제 러시아어 간판을 부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꿈을 줬습니다. 저는 취재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텐트에서 시작된 한글 수업이 12,000명의 인재를 키웠고 위기 때마다 떠나지 않은 한국 기업들이 신뢰를 쌓았으며 코로나 팬데믹 때 보여준 투명성이 절대적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역사적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1000년 전 고구려 유민들이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에 왔습니다. 탈라스 전투에서 당나라와 싸웠죠. 그리고 1000년 후 한국이 다시 이 길 위에 섰습니다. 이번엔 칼이 아닌 문화를 들고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또 한국인으로 오해받았습니다. 이번엔 고려인 할머니였어요. 한국 사람, 고맙수다. 우리 말 다시 찾아줘서. 저는 이번엔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들어서 몇 마디는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건 알겠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인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통하면 다 형제지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잊을 수 없습니다. 출국장 전광판에 카자흐어, 한국어, 영어 순으로 안내가 나오고 있었어요. 러시아어는 없었죠. 젊은 카자흐 청년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한국 기업 직원들은 카자흐어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소프트 파워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돈으로 매수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도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선택하게 만드는 힘. 작은 나라 한국이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만들어낸 이 기적은 앞으로 세계 질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지배가 아닌 존중으로, 착취가 아닌 상생으로,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마티발 사라 나카무라였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엄청난 반응이 왔습니다. 백악관에서도 분석 요청이 왔고 일본 정부도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최윤경 교수가 보낸 한 줄이었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언어도 시간도 초월합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선택한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 전 영하 40도 텐트에서 시작된 한글 수업이 한 나라를 바꾸고 위기의 순간마다 보여준 진정성이 절대적 신뢰를 만들어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자부심과 희망을 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포들과 한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 놀라운 소프트 파워의 기적을 알 수 있도록 작은 나라도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이 감동적인 증거를 널리 알려주세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사람을 키우고 신뢰를 쌓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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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